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장 기분 좋게 잘 마감됐습니다. 일단 지수 흐름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이제 완전하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방향 정해주고 있고, 일단 3,300을 보러 지수가 상승으로 방향을 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양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고,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아주 소폭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하루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에서도 오늘 주도는 외국인이었고 기관은 5대에서 좀 팔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차트도 같이 함께 보시면은 오늘까지 이렇게 세워두는 모습. 일단 5일선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수렴 이후에 상승이던 하락이던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고, 하락으로 내려온다면 수렴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 고점을 한번 돌파해 준 자리이기 때문에 5일선을 살짝 이탈할지언정 뭐 크게 수렴이 나오지 않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좋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한번 업종 차트를 보면서 화학 섹터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 화학 섹터도 기존까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2평 아래에 있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하느냐 여부, 화학 섹터가 22평을 돌파한다면 좋은 모습이 나온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돌파해놓고 쉬었다가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방향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 또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일단 화학 섹터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돌파 이후에 전고점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서 상승하는 동안에는 섹터에서 로테이션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연제약이 오늘 신호 나온 거에서는 좀 돋보이는 상승이 나왔고, 5일선까지 갈 거냐, 5일선을 돌파할 거냐, 장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5일선 저항 맞고 밀릴 것이냐, 5일선을 돌파할 거냐. 5일선 저항 맞고 밀린다면 5일선 아래서 또 이렇게 꼬리가 있는 캔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더 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5일선을 결국에는 돌파를 해줬어요. 오늘 5일선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연제약은 지금 5일선 되돌림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또 앞에다가 선을 하나 거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뭐냐? 이연제약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추세가 연장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어제 만들어졌던 음봉자리가 22평 수련자리가 된다. 얘가 다시 차트를 끌어올리고 나면 22평이 이렇게 올라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자리가 음봉의 저점 자리가 22평 수렴 자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차트가 살아 움직이는 거를 미리 예견할 수 있다면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후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제는 좀 어설프게 뭔가를 띄워놓고 수렴 나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22평 조정이다.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하는 날이 5만원 가격 저항선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5만원 가격 저항선이 우리가 또 매매 관점에서는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거래량 오늘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지만 돌파 가능성이 있다. 왜? 세 번이나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물먹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돌파할 때는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와야 되겠고, 이번에 5일선 1차 바닥을 만들었다고 보면은 수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2차 바닥에서는 22평하고 제대로 된 수렴이 나오겠죠. 그래서 5일선에서 지금은 1차 바닥입니다. 5일선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가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이 되겠고, 요거를 돌파하는 날은 우리가 전에 셀리드에서도 경험을 해봤듯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어떤 힘을 모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연제약은 바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빠졌다가 5일선에서 쌍바닥 만들고 진짜 22평을 수렴시킨 이후에 돌파하느냐, 저는 두 번째 후자가 더 낫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점 돌파하기 전에는 얘는 매수 관점으로 볼자리들이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가 한번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1분봉 먼저 보시면은요. 자, 아침에 움직임에서 일단 갭상승 나왔다가 뭐 시가를 짧게 이탈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연제약은 아침에 우리가 신호 나온 시간으로 볼 때는 시가를 돌파한 이후에 신호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이탈하는 자리,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짧게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청산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에 22평 이탈하고 다시 한번 파고들었다가 두 번째 저점, 그래서 여기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구간, 중요한 거는 쌍바닥을 만들고 22평을 회복하는 구간, 여기가 1차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2차 매수 타이밍은 어딘가요? 이제는 다들 잘 아시겠죠. 아침에 만들어놨던 전고점입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그죠? 여기가 2차 매수 타이밍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였다. 여기에서 좀 왕창 잡았다면은 아침에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3분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3분봉으로 체크하면 딱 이 자리가 나옵니다. 시가 이후에 우리가 저점 잡았다가 가지 못하고 한번 눌렸지만, 이후에 수렴 자리에서 22평 회복하는 자리, 3분봉에서는 5일선이죠. 그래서 1차 매수 구간,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 왕창 2차 매수 구간.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가격 저항선을 매수한 자리에서 42,000원도 하나 있었고, 43,000원, 44,000원 중반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적으로 보면은 가격 저항선 3개 구간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 2개 구간은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뭐 오후 움직임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저점을 이탈시키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저점을 이탈시켰었는데 또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또 파고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매매는 완전 오후 매매는 아니죠. 오전 시간에 파고드는 자리 매수 관점, 혹은 여기에서 전고점, 여기에서 전고점. 그래서 이 파고들고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이후에는 보지를 못했지만 아침 매매에서 이 정도는 굉장히 좋았고, 여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에서 일단 5일선에서 1차 저점인데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삿바 플러스 도지를 만들었다가 갈 거냐, 바로 갈 거냐, 우린 요거를 체크하면 되겠고, 바로 못 간다면 삿바 만들었다 혹시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5일선 이탈하면서 요번에 만들었던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만들었다가 다시 회복해 준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쌍바닥 만들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셀리드를 그렇게 자리가 왔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과정들, 그리고 셀리드가 돌파가 나오고 이후의 모습들, 이런 거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한번 또 큰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얘는 상승이 나오면 당일 변동성을 좀 크게 주기 때문에 좀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 전고점에다가 라인을 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매수 종목은 코롱인더고요. 자, 이 종목 오늘 우리 타라 시스템에 포착은 안 됐지만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종목도 일단 1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갭상승 나오고 시가를 이탈했다가 시가를 회복하면서 한번 쉬어가는 자리,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이 시가 부분에서 매수하는 매수 관점으로는 타이밍만 잘 잡고 내가 오늘 첫 번째 종목에서 선택만 잘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사실 시가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들고 간다라는 전략이면은 오늘 매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일단 오늘
추세 시작 자리에서 의미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내일 뭐 눌림운봉이 나올 수 있고 이후에 또 뭐 어떤 캔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가까지 오늘 우리가 매수한 이 시가까지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지수가 뭐 하락이 세게 나오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는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3분봉에서 그 자리에서 매수했고 이후에 매수 타이밍은 3분봉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을 지켜본 결과 3분봉에서는 22평 수렴 자리가 계속해서 매수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22평만 오면 빠지지 않고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22평 수렴이 나오면은 매수 관점으로는 좋다. 하지만 수익으로 가져가기에는 그다지 큰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냥 매매를 해주시는 정도. 그래서 수익금을 모아가는 전략으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3분봉을 좀 길게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 자리에서는 일봉상에서 자, 이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해줬단 말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세 시작 자리로 의미 있는 캔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만약에 자, 오늘 매집 캔들이에요. 이 종목은 오늘 매집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종목은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윗꼬리가 짧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내일 갭상승 나와서 도지 캔들로 세워놓는 게 좋겠죠.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외국인이 이 종목을 핸들링 해갖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 나와서 씌워주면서 5일선을 불러 올리든가 혹은 바로 상승이 나오던 건데 일단 뭐 쉬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코롱인더 지금 화학 섹터죠. 그리고 오늘 코롱인더가 움직인 이슈는 수소차 다음 모델이죠. 2023년, 24년도에 나오는 다음 모델의 수분 제어 장치를 또 공급을 한다. 코롱인더에서 그래서 오늘 그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이 나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추세 구간에서 보면은 최근에 긴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전환을 시켜 놓고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고점을 보러 간다면 가격적으로 보면은 9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로 의미 있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를 했고요. 일단 길가적으로 보자면 9만 원까지는 우리가 목표 가격을 잡을 수 있겠고 상승만 5일선 위에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준다면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가느냐, 하루 쉬었다 가느냐, 이틀 쉬었다 가느냐, 3일 쉬었다 가느냐. 3일까지 쉬어주는 것도 5일선을 수렴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5일선이 꺾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3거래일제에서는 위던 아래로든 방향 정하기 때문에 상승으로만 방향 정해준다면 9만원까지는 한번 목표 가격을 잡아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을 손절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22평 이탈한다면 당연히 손절이 되는 거고요. 22평 이탈하기 전에도 손절 라인이 중간에 또 5일선이 있습니다. 추세를 만들어 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 나온다면 또 손절 라인이 하나 잡히겠고요. 또 당일 움직임에서 갭상승 나왔다가 음봉으로 전환된다면 일단 분위기는 또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으나 일단 눌림 음봉만 잘 만들어진다면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가 됐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클래시스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여기에서 저점 고점 높이는 캔들이거나 또 세워놓고 일선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면 되겠죠. 아직 거래대금이 안 터졌어요. 얘가 거래대금이 터지는 날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 터지는 날은
분명히 2만원 돌파하거나 2만원, 22,000원까지도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현재 누적 수익은 12.48%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얘도 뭐 하루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캔들의 색깔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늘 만들어놨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점 고점 높여간다면 수렴 구간에서 나쁘지 않은 휴식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일단 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렀다 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거래대금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쉬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추세선 돌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일단 내일 시초가가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21선까지 또 수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5일선 이탈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22평까지 수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SKC도 한 번 더 눌렀다 갈 것 같네요. 그러면은 눌렀다 가주면 차트상 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눌렀다 갈 때 이번에 만들었던 이 박스 구간의 고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22평 이탈 안 하거나 살짝 이탈했다가 또 다시 파고들어서 여기 구간에서 박스를 만든다면 이 박스 구간 고점을 돌파하는 때가 언제냐, 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네이처셀 하루 쉬어가고 있습니다. 개파락 나와서 이것도 뭐 개인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 종목 끌고 가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오늘 개파락 만들어 놓고 도지 캔들 만들었어요. 지네들이 그리고 싶은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5일선을 이렇게 기다려 주겠다는 건데 5일선 수렴 이후에 방향 정하는지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현재 누적 수익 18.26%고요. 어제 종가 매수한 한일 현대시멘트입니다. 오늘 눌렀어요. 이 종목도 역시나 뭐 수렴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만약에 개파락으로 출발한다면 청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었던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매직 캔들이 들어와 놓고도 오늘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오늘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기관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시멘트 관련주들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시멘트 값 인상 얘기가 있죠. 그런 이슈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멘트가 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아닙니다. 시멘트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는 물론 장마 전에 수요가 좀 있지만 장마 끝나고부터 시멘트 수요는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잠깐 또 여름 휴가 때 주춤했다가 이제 하반기 공사 일정 마무리 단계가 되면 보통 우리가 12월 달 되면 공사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잖아요. 아마 첫 얼음이 어는 날부터 대부분 공사 일정이 마감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로 갈수록 시멘트 수요가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멘트주는 좀 더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장주죠. 삼성전자 내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하이닉스도 내일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준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최근에 수렴 잘 나와 있다가 지금 21선 살짝 이탈한 종목들도 있고요. 이탈한 종목들은 절대 모멘텀의 기준을 미달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은 보시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뭐 그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고 아직까지 뭐 그래도 버티고 있는 종목들 보자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반도체가 움직임이 나온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뭐 아직까지는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반전갭이 나온다거나 갭상승이 나오는 움직임이라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내일 반전갭이냐 갭상승이냐, 만약에 시초가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이제 완전하게 박스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섹터가 움직임이 지금 괜찮게 지금 살아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SDS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도 뭐 이렇게 이격 줄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완전하게 추세선을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짝 돌파는 해놨지만 밀테형 캔들이기 때문에 내일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외국인 기관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5일선에 이격 줄여놓고 위아래 꼬리 달린 밀대형 캔들이고요. 하방 경직은 만들어놨습니다. 저점은 딱 잡아놓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일선을 되돌리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바로 가준다면은 지금 자리에선 정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지만 바로 못 가준다면은 얘는 조금 더 익었다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로 못 가주면 수렴이 더 나와야 된다, 횡보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으나, 자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항상 경계심은 늦추지 말아야 되는 자리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SFA 반도체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살짝 움직임이 나오다 말았어요. 역시나 거래량 부족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가에서 대량 호가가 박혀 있어야 된다. 어제 지금 그 주식사관학교 5시 30분 방송, 우리 대표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제 이제 호가에 대해서 모르시던 분 내용을 깨우치신 분들도 있고 호가라는 부분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우리는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그 구간을, 가격 저항선 구간을 그냥 RP라고 얘기하는데, 야 RP 자리 왔어, RP 매매했어, 우리는 RP라고 얘기하는데 가격 저항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격 저항선 구간에서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 놨을 때 4, 5, 6으로 들어가면 중심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중심 가격에 주가가 위치하게 되면 항상 어떤 변동성이 나오기보다는 좀 휴식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정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쭉 옆으로 늘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1, 2, 3까지 갔는데, 그래서 100원, 1200원, 1300원까지 갔는데 1400원을 돌파를 못 해준다면은 이 주가는 1300원에서부터 다시 만원까지 수렴하려고 내려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원까지 가격 저항선까지 내려왔는데 그 만원에서 9,99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다시 저점 한계치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0이라는 숫자는 나와 좀 멀어지는 가격대로 들어가면은 끌어다니는 성질이 희석될 수 있지만, 내가 끌어다닐 수 있는 1, 2, 3, 0을 기점으로 1, 2, 3 위에 있는 호가들은 0이 언제든지 흡수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0이라는 숫자는 아래에 있는 숫자 7, 8, 9에 있는 숫자도 0으로 끌어올리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적으로 보면은 가격 저항선 아래서 매수 관점으로 보라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7, 8 구간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잡으면은 어느 순간 9, 0으로 흡수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격 저항선을 확 먹어가는 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 개미들이 또 따라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1, 2, 3까지는 또 먹어가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RP 위에서 매도, RP에서 매수, RP에서 매도. 그게 이제 가격 저항선을 기준으로 가격 저항선 아래에서 매수, 가격 저항선 위에서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저항선에서 이제 대형주를 매매하다 보면은 진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가격 저항선 2개, 3개 정도는 하루 진폭에서 움직임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2개라고 보면은 우리가 시세 초기에 잡았을 때 가격 저항선 첫 번째 시세 초기에 잡았다면은 온전하게 가격 저항선, 두 번째 가격 저항선은 온전하게 하나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게임은 수렴 자리에서
확실한 믿음의 자리인지, 약속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얼마만큼 배팅을 해주느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조금 뭐 다른 얘기로 좀 빠졌는데, 가격 저항선을 기준으로 항상 가격 저항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저항선 위로 올라가면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자, 어쨌든 SFA 반도체 내일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넵튠은 뭐 아직까지는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완전하게 끝났다긴 보긴 어려워요. 수렴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날이고 이 이평선을 갭으로 극복해 준다면 거래가 한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CJ CGV입니다. 자, 이제 얘도 이제 5일선 1차 저점 만들고 이격 줄였다가 2차 저점 만들고서 5일선을 되돌릴 거냐 말 거냐 하는 자리에 있어요. 완전한 수렴 자리죠. 그래서 내일 체크해 보실 종목이 되겠고요. 현대 그린푸드도 일단 다시 한번 수렴이 나왔습니다. 앞전에 가다가 상승 방향은 좋았는데 가다가 말았죠. 다시 한번 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오늘 외국인 수급은 들어와 있고요. 자,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러면은 내일은 아래로든 방향 정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도 잘 보셔야 된다. 얘도 거래 들어온다면 최근에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제나 오늘이나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어쨌든 수렴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중요한 거 외국인 기관에서 지금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기금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자리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5일선 기준으로 좀 보셔도 되겠고, 어쨌든 내일 전략에서는 빼놓지 말아내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